남편 카카오톡 털 수 있냐? 문자 내역 털 수 있냐? 아 근데 이렇게까지 바람을 펴야 돼? 아무리 배우자라도 깜빡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119 탐정센터 대표 솔로콤즈 이정주입니다. 탐정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네, 솔로콤즈 오늘의 주제, 여러분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이라고 아시나요? 대부분 업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입니다. 멀티 프로필, 카카오톡에서 특정 사람에게 다른 프로필을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이번 사건에선 완벽하게 이 기능들이 외도를 위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조심히 와. 오늘 숙소 어땠어? 다음엔 오래 안고 있자. 여러분, 이 대화를 듣고 어떤 대화로 생각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연인 간의 대화, 썸 타는 사람들 간의 대화로 느껴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대화 내용은 의뢰인 남편분 핸드폰 속에 있던 현수 씨와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수 씨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남편이 게이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히 와. 지난번 숙소 어땠어? 다음엔 더 오래 있자. 이런 말들이 사실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현수 씨는 저희 결혼식에도 왔던 사이예요. 둘이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라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알았는데, 남자들끼리 숙소 어땠어? 더 오래 있자. 이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숙소가 어땠냐, 뭐 더 오래 있자, 이런 이야기들을 동성 친구끼리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뢰인이 남편을 게이라고 의심하게 된 포인트인 거죠. 그렇게 의뢰인분은 그날 바로 저희한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남편이 게이인지 확인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남편이 현수 씨를 만나러 가는 날, 저희 119 탐정센터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현수 씨는 없고 남편이 웬 젊은 여성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의뢰인한테 사실관계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혹시 현수 씨가 여자분인가요? 아니면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나요?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몰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채팅 상대 이름은 분명히 현수 씨였고, 프로필 사진도 제가 알고 있는 현수 씨의 사진이었고요. 결국에는 제가 직접 현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는데, 아까 만났어? 이렇게 남편이랑 만났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착각하고 있나? 누굴 믿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현수 씨가 아니라 또 다른 젊은 여성분이었다는 것도 뒤통수가 얼얼할 만큼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는 성향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 모든 정황들을 들은 저희들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저희가 카페에서 본 그 상대방은 분명히 여성이었는데 카톡상 정보와 통화까지 모든 게 현수라는 남자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편이 현수 씨를 다시 만난다고 하는 날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때 그 여성하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갔고, 그 상황을 포착한 우리 인원들이 상간 소송에 필요한 증거까지 전부 다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됐고, 이후에 의뢰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상간녀는 오픈 채팅을 통해서 만난 2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이런 불륜 관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수는 뭘까요? 치밀했던 남편은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걸리지 않고자 상간녀에게 친구 현수로 멀티 프로필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간녀는 이 멀티 프로필 기능을 사용해서 이름도 현수, 사진도 현수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초반에 남편을 게이로 의심했던 것이고, 남편이 게이인가라고 의심해서 시작했던 사건이 어이없게도 정말 기본적인 불륜 사건으로 다시 돌아온 사건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의뢰인의 남편이 실제 그 친구 현수라는 친구한테 혹시 아내나 다른 사람이 연락해서 같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본인이랑 만났다고 얘기하게 시키는 형태로 알리바이까지 다 짜놨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요, 간통죄가 폐지돼서 사실상 형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위자료나 혹은 그 불륜 상대방, 상간자라고 하죠,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요. 멀티 프로필을 가지고 뭐 속이는 것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이름 자체를 전화번호로 저장을 해서 모르는 전화번호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뭐 스팸 번호처럼 8자리 전화번호 뭐 1588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구 이름, 친구 사진, 거짓 알리바이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건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이 저를 사칭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번 의뢰인은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편이 친구들한테만 보여주는 프로필 사진이 있다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이 배우자인 의뢰인 본인이었습니다. 카카오 프로필 사진이 와이프다?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카오톡에 아내 사진을 저장해둔다?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사진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남편이 친구한테만 보여주는 프로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의 사진이 아내인 의뢰인 본인의 사진이었고, 그 멀티 프로필의 이름도 아내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가 사건 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저를 사칭해서 어디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건지, 제 사진으로 남자를 꼬시는 장난을 치고 다니는 건지 이상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의뢰인 말에 따르면 남편은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이 남편 카카오톡에서 골프 친구라는 이름의 카카오톡을 발견하게 된 거죠. 대화 내용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예요. 오늘도 기다릴게요. 사진 잘 받았어요. 끝나고 밥 먹고 가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는 카톡 프로필은 의뢰인 사진으로 되어 있던 것이죠. 친구한테 왜 굳이 자기 아내의 이름과 사진을 쓰는 걸까요? 그저 농담이나 계정으로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의뢰를 받고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골프 친구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골프장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역시나 골프장에서 그들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던 중 상대 여성의 카카오톡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 또한 멀티 프로필을 사용했고요.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 모두 멀티 프로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각자의 배우자를 속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의 배우자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럴 때 탐정으로서 참 난감해지긴 합니다. 여튼 이 두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필은 일반적인 프로필 사진, 두 번째 프로필은 외도를 위해서 사용하던 멀티 프로필입니다. 즉 남편과 상간녀는 멀티 프로필로 외도를 위한 계정을 만들어 혹시나 카톡이 걸리면 동성인 친구와 대화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겁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의뢰인의 남편이 직접 상간녀에게 남편 사진과 이름으로 멀티 프로필을 해달라, 그래야 걸려도 의심받지 않는다고 지시하는 대화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멀티 프로필을 이용해 친구 이름, 배우자 사진, 이름 등을 도용해 만든 치밀한 불륜 위장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골프장의 일들과 배우자 사진으로 멀티 프로필로 해놨던 이유 등의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뒤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엔 서로의 배우자의 사진과 이름을 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불륜을 저지르고 싶었을까요?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쓰면 초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일반인들, 특히나 배우자, 가족의 사진을 쓰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겉으로는 철저히 직장인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지저분한 불륜을 이어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 남성으로 아내가 최근에 회식이 잦아졌다는 어쩌면 흔한 케이스를 품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에도 카톡을 하는데 프로필이 회사 팀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도 회의실 사진이었고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너무 예뻤어요. 다음 출장 기다려줘요 같은 회사 동료끼리 하기 힘든 말을 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팀장님 프로필은 멀티 프로필이었습니다.
직장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프로필이 보이는 형태고 아내에게는 회의실 속 팀장님 같은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 두었더라고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아내가 팀장님을 만나러 가는 날 저희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쯤 아내분은 회사 근처에서 팀장님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근처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그 둘은 숙박업소로 들어갔죠. 그런데 의뢰인이 저희한테 설명해준 팀장님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팀장님은 실제 팀장님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멀티 프로필로 팀장님을 사칭해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을 이어가고 있던 거죠. 여차하면 아내의 팀장님까지 상간남이 될 뻔 아주 골때린 상황이 될 뻔했어요. 저희는 이 사건 역시 모든 정황이나 증거들을 확보해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 목적이 중요하긴 한데 팀장을 사칭해서 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누군가에게 갈취를 했거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단순 이런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사칭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팀장님 입장에선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겉으론 철저한 업무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속으론 철저하게 관계를 숨긴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가는 이런 멀티 프로필의 세계. 의심이 된다면 119 탐정센터를 찾아오세요. 아래에 이메일로 의심되는 정황, 궁금한 사건 등의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검토 후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프로필, 누군가에겐 방패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제보, 이야기, 사건들이 있다면 언제든 119 탐정센터로 제보 주세요.